23년 응급처치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요즘에 심정지 발생률이 나이에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정지 후 골든타임은 4분이라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여러 사유로 인해 인공호흡이 어려울 경우가 있는데요. 행위자가 일반인일 경우 산소 전달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워 제외하고 흉부압박과 자동심장 충격기 시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숙지하여 먼 타인을 떠나 자신의 지인과 가족들을 위하여 위급 상황 시 같이 용기를 내어 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익힌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종종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버지의 첫 제사를 위해서 묘소로 가던 현직 경찰관이 심폐소생술로 40대 남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거리. 건널목 끝에선 한 남성이 어지러운 듯 휘청이다가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차에 있던 운전자가 뛰쳐나가 남성을 눕히고 곧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이 남성의 몸은 이미 굳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압박하면서 주위 사람에게 119 신고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쓰러진 남성은 이곳에서 3분가량 심폐소생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40대 남성은 심폐소생술 덕에 다행히 깨어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한 건 현직 경찰관.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첫 제사를 드리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도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아들을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경찰이 된 걸 엄청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엄청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경기도 수원에선 갑자기 쓰러진 80대 주민을 아파트 경비원이 심폐소생술로 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내다봤더니 이제 여기 안면이 있는 노인네 분이 걸음걸이 평소보다 다르더라고요. 배가 안 움직이는 것 같아. 얼른 그냥 여기 안전교육 받은 대로 그냥 했죠, 뭐 그냥. 일반 시민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6%로 10여 년 만에 1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응급처치 선진국에 비해 낮긴 하지만 덕분에 심정지 환자 생존율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응급처치의 효과를 2~3배 가까이 높여주는 심장 자동 충격기의 낮은 사용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과제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일본을 비교를 해보면 절대적인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10배에서 20배 이상 많이 비치가 돼 있거든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치에서부터 일반 시민이 그거를 획득을 해서 사용하는 것까지에 대한 교육, 홍보까지가 평소 심폐소생술을 익히거나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배운다면 더 많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지난 9월 27일 울산 남구의 모 아파트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평소처럼 정류장에 멈춘 버스기사 엄원섭 씨. 버스 문을 닫고 출발하려는데 그의 눈앞에 뭔가 보입니다. 슬리퍼가 벗겨진 채 횡단보도 바로 앞에 쓰러져 있는 20대 남성. 이 남성에게 2명의 영웅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쓰러진 남성을 먼저 발견한 건 학교가 끝난 뒤 집에 가고 있던 울산여고 1학년 김은빈 양이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놀라 옆을 봤는데 휴대폰을 하고 있던 남성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겁니다. 은빈 양은 곧장 남성에게 다가가 상체를 두드렸지만 남성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은빈 양은 곧바로 두 손을 포개고 무릎을 굽힌 채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등에는 책가방을 맨 채였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은 진짜로 눈앞에서 사람이 죽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달려가서 했습니다. 버스기사 원섭 씨가 멈춰선 건 그러니까 바로 이때. 은빈 양이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심폐소생술을 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승객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고 버스에서 내려 현장으로 달려간 원섭 씨는 쓰러진 남성의 두부를 톡톡 건드려보고는 마스크를 벗기고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여전히 의식은 없는 상태였죠. 원섭 씨는 힘이 빠진 은빈 양의 뒤를 이어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계속 이제 뭐 의식을 차려보라고 계속 말도 걸어보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또 몸이 경직돼가지고 그런 와중에 주위 분들한테 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팔다리나 이렇게 순환되게 좀 주물러 달라고.
이 말을 듣고 은빈 양을 포함해 인근 아파트 경비원과 행인들까지 모두 나서 남성의 다리를 주무르며 구조 작업을 도왔습니다. 원섭 씨는 계속 남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동공 반응을 살폈습니다. 마침내 남성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원섭 씨는 남성의 상태를 살핀 다음 답답해하는 겉옷을 벗겨주었고 경찰차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작은 용기만 있다면은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될 때 한번 배워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돈 받고 잔돈 이렇게 내주려 한데 안 받으니까 제가 한번 쳐다봤는데 갑자기 확 쓰러지시더라고요. 무조건 나 이분 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진짜. 쓰러진 것은 이제 그 주위에 계셨던 분들이 다 달려들어서 응급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여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참 인상 깊었거든요. 지난 2일 오후 경북 구미의 한 식당. 일행 둘과 함께 식사를 하던 한 남성이 갑자기 어딘가 불편한 듯 허리를 만지고 이마를 짚습니다. 그러더니 식탁 앞으로 휘청이다 이내 뒤로 쓰러지고 맙니다. 큰 소리에 놀란 다른 손님들이 일제히 돌아보고 식당 직원들도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이게 뭐 겁나서 만지지도 못하고 그분을 눈도 흰자로 다 돌아가 있고 막 밀짚어 보니까 숨도 안 쉬고 막 되게 당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멀리 떨어진 창가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20대 남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쓰러진 남성을 향해 뛰어옵니다. 고민하고 이런 거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되게 빨리 뛰어오는데 슈퍼맨하고 슈퍼걸이 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 너무 빠르게 와서 옆에 사람들 다 밀치고 자기가 응급처치를 하는데. 급히 달려온 여성이 쓰러진 남성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는 사이 남성은 즉시 119에 신고를 했고 곧바로 여성의 심폐소생술이 시작됩니다. 신고를 하던 남성이 쓰러진 남성의 고개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 여성이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잠시 뒤 쓰러진 남성이 무릎과 손을 움찔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눈을 뜨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일행들의 질문에 대답을 할 정도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중계동 시형 3단지 상가 앞 정거장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쓰러져 계시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 아가씨가 막 얼굴을 만지면서 흔들더라고요. 근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또 한 아주머니가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몸을 흔드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저기 사람 쓰러져서 좀 살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지고 가자마자 심폐소생술을 했었습니다. 순체로요. 3월달에 제 아내도 뇌출혈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생각에 내가 있었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아서 항상 평상시에도 그런 사람을 보면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몸을 움직였어요. 한 2분 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눈을 이렇게 까보시더만 아니 눈동자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코를 대니까 이제 조금 숨을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다시 이제 심폐소생술 했었어요. 한 2, 3분 했을 거예요. 내가 손님 모셔다 드려야 하니까 아가씨가 119 올 때까지 좀 이렇게 보살펴 주라고 얘기하고요. 혹시 또 이렇게 숨이 끊어지면 다시 내가 했던 식으로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손님들이 사람 살렸다고 막 그러면서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한 아주머니는 아저씨가 사람 하나 살려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눈물 글썽거리면서 안문을 내리셨어요.
내가 항상 곁에 있었으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그냥 보냈구나 그런 마음에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도 뭉클하고 좀 눈물이 날라 그럽니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세상 착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 사회적인 모범이 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삽니다. CPR을 우리가 평소에 배우잖아요. 그래.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걸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을 위해서는 쓸 수가 없지만 적어도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데는 정말 필요한 데다가 주위에 환자가 생겼을 때 그냥 어렴풋이 듣기만 한 걸로는 맞아요. 제대로 해줄 수도 없고 자신감이 없어서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CPR 방법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여보세요?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 턱을 이렇게 들어서 혀가 넘어가지 않게 기도를 좀 확보해 주시고 심장 마사지를 1초에 2번 깊게 압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팔로 하는 게 아니라 어깨로. 하나, 둘 이렇게 이 가슴 니플이라고 하죠. 이 유두의 정중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거는 제대로 하면 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우뚝하면은 이제 놀라지 마시고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쓰러지신 분은 밖에서 짜주는 것 외에는 지금 혈류가 도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 혈류가 머리로 가서 뇌 손상이 오지 않도록 평생 불구로 사느냐, 그나마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네. 혹시 뭐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 실제로 니플이 조금 상대적 아래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아니 이거 그냥 혹시 상대적으로 이게 그거에 맞추면 됩니까? 네. 그 선상이 없으시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정말 위급 상황에 대비를 해서 이게 네네네. 정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흉골 정중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중앙. 그러니까. 니플 위치에 속지 마시고 흉골 정중앙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알겠습니다.